부과하는 국세이면서 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직접세입니다. 개인별로 매년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하는데 급여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들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전자신고 시 1만원 세액 감면, 연말정산자는 5천원 한도 감면, 소득액은 총수입, 급여액, 수입액, 매출액 등이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경비나 그러니까 사업소득 같으면 이제 경비를 차감하겠죠. 비용을 차감하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 그런 거 매출원가 뭐 이런 거 차감하고 순수하게 난 그거 순수하게 난 금액, 이 소득액은 총 매출액, 총 수입액, 월급 타면 총 급여액. 근데 이 소득 공제, 급여 소득은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이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183일은 6개월입니다. 소득세의 특징,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열거주의, 소득세는 열거된 것만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합과세, 종합적으로 5월 말이라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분리과세는 이제 원천징수로서 이거를 소득세를 내는 경우고, 분류과세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분류과세는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만 있어요. 분류과세는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 여러분들 부동산 양도하는 게 자주 생깁니까? 가끔 생깁니까? 가끔 생기죠? 퇴직도 자주 합니까? 가끔 합니까? 가끔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소득세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까지. 근데 45%지만요. 45%에다가 여기다가 지방세 4.5%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49.5%를 세금을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인적 공제제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신고해서 납부합니다. 이거는 종류는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개가 열받으면 소초, 보초 쓰는 인원을 존다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개가 열받으면 개 데리고 가서 보초 쓰는데 소초, 보초 쓰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인원이 졸고 있어. 그러면 개가 멍멍하고 신고할 수 있대요. 개가 열받으면 소초에 있는 인원을 신고한다. 그냥 암기하는 요령이야. 소득세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이 있는데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근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쳐서 매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과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분리과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완납적 분리과세가 있고 예납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예납적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완납적 분리과세는 납세가 종결된 거예요. 종합소득성 분리과세 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것에 해당된다. 자,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거는 2천만 원 이하는요, 은행에서 소득세 띄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2천만 원은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돼요. 선택적. 근데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려면 할 수도 있고요. 고배당 기업도 14에 30% 분리. 일용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일용근로자 아시죠?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르바이트, 이거는 이걸로 끝나요. 그냥 원천징수하면. 사적연금 소득은 연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입니다. 1,500만 원까지예요.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 신고 안 합니다. 복권 당첨에 100억이 당첨이 돼도 이거는 그냥 그 원천징수 당하고 끝나요. 복권은 3억까지는 20%고요. 3억 초과되는 거는 30%입니다. 기타 소득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는 요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완납적 분리과세로 요거로 그냥 세금 내면 5월 말일날 종합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납적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데 그 종합소득 신고하는 경우는요, 이 2배사 근연기 중에 두 가지 소득이 한꺼번에 있다. 그럼 이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급여소득도 근로소득도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한다. 동시에 회사 두 군데 근무해. 그러면 종합신고해야 돼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퇴직하고 우리 회사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연말정산으로 그냥 끝나요. 왜냐면 그 먼저 있는 회사도 같이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거든. 자, 그래서 요거 가나다라마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요 고배당 기업 요건 약간 좀 더 이제 올랐어요. 이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 존속에 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2년 이내, 그러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 부부 총 3억 원 공제가 되고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120억 이하까지는 10% 적용하고 과세 특례 연부 연납기간이 15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이다. 이런 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됐고, 다음 페이지 납세 의무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이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국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의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요거는 이제 그 26년 이후에는 이제 두 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인정이 돼요. 비거주자, 거주자 외의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만 소득세로 과세한다. 이것이 이제 183일이 안 되는 사람. 법인이 아닌 단체, 국내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이고 그 외에는 비거주자이다.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사업자, 그 외에는 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다. 이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게 둘이 공동 투자하게 되면 각각 나눠가지고 소득세 계산합니다. 과세기간과 납세지. 지금 여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 암기할 거 없어요. 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또는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의 기간의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입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주소지 세무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세무서. 소득세의 계산 구조는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절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자나 배당은 불로소득이죠? 노력한 게 없잖아.
맞죠? 자기가 뭐 노력해야 뭐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이자 배당은 그냥 전부 다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1,000원 미만이 되더라도 세금 내야 돼. 다른 건 1,000원 미만일 때는 세금 안 냅니다. 사업소득은 수익 금액은 필요 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 금액. 여기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소득과 소득 금액이 달라요. 소득은 총액을 말하는 거고 소득 금액은 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야. 이 소득 금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수익금액, 연금소득 수익금액은 두 개 다 소득공제를 합니다. 뭐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공적연금은 416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연 월급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6%만 적용합니다. 1,400만 원 초과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는 요 6% 계산한 72만 원 플러스 요 1,4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에다가 15% 해서 더해 갖고 세금 계산합니다. 최고 45%등 8단계. 연말정산 급여소득자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공적연금 소득자는 2월, 공적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뭐 여러분들 연말정산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뭐 개인 면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면세 사업자는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소득세는 11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은 중간연합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고 징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5월 말일이면 5월 31일로부터 6개월 있다가 작년 소득세의 절반인 금액을 고지서로 날려보내요. 그러면 그 돈을 납부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자는 부양가족으로서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총 소득은 333만 원. 공적연금은 416만 원을 받은 거에서 빼 100만 원이 연금 소득 금액이다. 516만 원은 초과돼야 돼요. 일용근로자는 연 15만 원 소득공제 후 6%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작아요. 또 이 금액의 55%를 공제하고 원천 징수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는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없고 여기부터 중요해요. 연말정산 여기부터. 이게 시험이 15점입니다. 이게 15점 연말정산. 여기 요거까지. 여기는 그냥 쭉 읽어만 보고 나가면 돼요.
자, 소득세 계산 방법은요.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은 분리과세는 제외합니다. 완납적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2배사 근연기로 외우세요. 2배사 근연기.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 비과세 소득은 또 제외합니다. 필요경비를 빼요.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소득공제.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는 그렇게 공제해요. 4대 보험료 공제하고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등 여러 가지 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세무사 시험을 보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든 그 세율표는 주어져요. 세율표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를 뺍니다. 세액 감면, 연금세액공제. 요거는 소득공제예요. 신용카드고는 소득공제가 되고, 요런 건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요거 이런 거는 그 1년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인적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과표가 낮아져요. 낮아지면 소득이 많을수록 과표가 올라가거든. 뭐 최고 45%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세액공제가 또 나와요. 세액공제, 세액 감면해 주는 게 있고 또 세액공제가 있어요. 연금세액공제,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이거 연말정산할 때 배울 거예요. 거기다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중간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기납부세액, 기납부 이미기자,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차가감 납부할 종합소득세. 이게 진짜 세무서에 낼 거예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없어요. 불로소득이라서. 그럼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퇴직급여액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 요게 과표고요. 과표에다가 세율, 납부할 세액 8단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좀 특이해요. 양도가액에다가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도 빼요.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수리를 했어. 엘리베이터 없는 걸 설치를 했다. 그럼 그건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 돈도 빼줍니다. 필요경비, 그 양도가액에서 그 건물 사왔을 때 경비, 그 다음에 그 팔을 때 경비, 그 다음에 그 집 수리해서 한 거 도배장판은 해당이 없고, 뭐 이제 그 외에 큰 금액 경비 이런 거 빼줍니다. 그럼 양도 차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는데 60세 이상 동거 봉양 요 혼인 이거는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쳐줍니다. 혼인을 해서 10년, 60세 이상을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잖아. 부모님 집, 우리 집하고 두 채가 되는데 그 중에 10년 내로 팔기만 하면 돼요. 10년 지나면 2주택이 돼버려요. 그럼 요새 한참 그 주택 문제 때문에 항상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 최고 80%까지 공제해 주거든요. 주택은. 요거를 없애겠다는 거야. 요거를 누가 저기 푸른 기와집에 사는 사람 있죠? 푸른 기와집에 사는 분이 이걸 없애겠대.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큰 소리 한번 쳐주고 싶은데, 왜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직장 때문에 우리 집은 세 주고 다른 데가 세 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걸 없애겠다고 하고 줄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 80%까지 또는
액수가 이제 2%씩 공제하는 게 있고, 요게 장기보유 공제가 굉장히 커요.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는 빼줍니다. 250만 원. 외국 주택이든 국내 주택이든 다 기본 공제는 빼줍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고, 여기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갖고 산출을 한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세율은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 양도소득세는요, 세율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세율이 일반 그 8단계 이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8단계 적용할 때도 있고, 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비과세 되는데, 그 12억 이상 고가 주택은 또 세금을 12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또 세금 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는 참고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양도소득세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할 때 요게 나와요.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요거 구분하는 게 또 객관식으로 가끔 나와요. 예금, 이자는 글자 그대로 이자예요. 증권이자, 예금 증권이자,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기명채권은 이름이 있는 채권. 누구가 샀다 하고 이름 있는 거. 무기명은 지급일이고, 기명채권은 약정일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지급일이 수입이 돼요. 지급일이 수입이 되고,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채권의 환매 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칙 약정일이고, 결합 파생 상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여러분들 그 개인이 개인한테 돈 빌려준 경우예요. 개인이 개인한테 돈 빌려주면 세율이 25%예요. 배당소득은요, 배당, 글자 그대로 배당, 인정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출자 분배금, 출자를 해서 이렇게 서로 출자한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투자계약증권,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조각투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비실명 금융소득, 비법인단체의 금융소득, 법원, 경락대금의 이자 이런 거. 근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국외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거,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 25% 원천징수예요.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그로스업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한다. 왜냐하면 이건 그로스업이라는 거는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또 배당을 받아갖고 또 세금을 넣으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가산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요거는 뭐 지금 몰라도 되고요. 내국법인의 배당, 감자, 해산, 합병, 분할의 의제 배당,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금액,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정도. 다음 중 이자 소득에 속하지 않는 건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근데 사업소득은 사업을 해서 돈 벌어들인 건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안 치는 게 있어요. 비과세 소득이 뭐냐면 단 논밭 작물 생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밭농사, 논농사, 작물 생산 및 농지 대여 소득.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 12억 이하 1가구 1주택의 월세. 이거 세금 안 냅니다. 월세 임대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양봉 100군, 양봉 그 100개, 및 연 3천만 원 이하의 농가 부업 소득, 연 10억 이하의 작물 재배업 소득, 어업은 연 5천만 원 이하 소득, 임목벌채 양도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그러니까 임목벌채에서 1년에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필요경비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부금과 대송금은 산입하고, 경비에 요 기부금하고 대송금은 산입하고,
가사비, 벌금, 과태료, 선급비용, 소득세는 소득세, 가산세, 업무보관 경비 이런 거는 경비가 아니에요. 가사비, 가정집에 쓰는 거, 벌금이나 이런 거는 네가 잘못해서 벌금 내고 과태료 냈는데 이거 소득세, 가산세 이런 건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소득세는 네가 벌어들인 돈에서 내는 거니까 이건 경비를 안 친다 이거예요. 업무하고 무관한 경비, 대표자 급여, 개인기업 이 소득세는요. 법인의 그 대표자는 법인 기업에서는 그 대표자 월급이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개인 기업은 대표자 급여는 그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급여와 퇴직금, 비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은 그 뭐 경로당 말고 새마을금고에 기부하는 거, 동창회에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거는 공제가 안 돼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등은 필요 경비 불산이 방목이다. 경비로 인정 안 해. 이런 거 경비로 치면 잘못했다고 수정하라 그러고, 그래도 수정 끝까지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복식복이 의무자는 의무가입 미가입 시 필요 경비 송급 물산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업무 전용 자동차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건당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축의금 할 때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돼요. 청첩장만 있으면 돼. 그리고 한 3만원 까지는 기타란 간이용증으로도 경비 인정이 돼요. 근데 초과 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적격증빙 미수치 시는 송금으로 불산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로 썼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썼는데 신용카드로 결제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적격증빙,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 임금, 상여, 주주총회, 사원총회로 의결된 잉여금 처분으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그때 소득으로 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일이 수입시기예요. 외국인 운동가 20% 이게 세법이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프로축구 하죠. 프로축구단에 외국인들 꽤 있잖아요. 우리 손흥민이는 지금 미국에 가서 하고 있죠. 미국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국내 세율은 20%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은 이게 바뀌었어요. 무조건 6세 이하 애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20만원만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1인당 20만원씩이야. 애를 많이 낳으면 많이 비과세가 되는 거야. 회사에서 시가의 20% 할인은 비과세되고 실비 변상적 비용 지급도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할인해주는 금액이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요거는 회사가 좀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자기들한테 자동차 싸게 팔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은 연봉도 억대가 넘고 자동차도 싸게 사고 또 자기 자식들도 또 우선 채용하고, 야, 그것도 상속이 되네 참. 자, 연금소득. 비과세 연금소득인 유족, 장애, 재해로 받는 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사적연금, 연금저축 1,500만원 이하는 이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2배사 근연기 또 퇴직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은 그 나머지 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요거는 참고로 읽어보고 연금저축, 연금계좌에서 연금회로 수령하는 일시금. 기타 소득은 건별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5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 200만원. 복권을 200만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요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가상자산 250만원 이하 비과세. 여러분 복권 당첨 200만원 되는 거 별로지? 한 200억은 돼야 여러분들 기분 좋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소득 금액 산출 방법 및 세율, 비과세되는 건 제외. 각종 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소득 금액입니다. 지금 이거는 위에는 소득이고, 소득은 총액이고, 지금은 소득 금액이에요. 이자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에요, 그냥. 이자와 배당은 그냥 그게 소득이 소득 금액이 돼. 14%입니다. 비실명소득은 45%,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세율 원천징수되고 배당기업은 14에서 30%, 사업소득 비과세 제외, 필요경비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인적요용은 3%, 봉사수입은 5% 원천징수예요. 필요경비에 필요경비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 금액이에요. 그리고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세율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는 6% 세율,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6% 하는데도 6%로 계산한 금액이 15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6%를 하고 또 거기에 55%를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 한 1, 2천원 낼까 말까. 뭐 아주 세금이 아주 작아요.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연 2천만 원 한도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 이하는 70% 공제해 줍니다.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초과의 40%를 소득공제해요. 급여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가 있어 세금이 더 줄어든다. 근로소득자들은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공제를 좀 많이 해줘요.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제외 연금소득공제 3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 300만원 이하는 300에서 700만원 요거 이렇게 다시를 해야 돼. 300에서 700만원 이하는 40% 등 900만원 한도. 사적연금 분리. 그 다음에 과세세율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 세율, 사망 시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시는 3%, 종신계약 시 수령별 나이별 세율과 4%중 낮은 세율 적용, 10년 이하는 70%, 20년 이하는 60%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비과세 제외 필요경비를 빼는데 실제 필요경비가 90%짜리 있어요. 이건 꼴통품 같은 거는 이거는 90%를 경비를 공제해줘요. 80% 공제해주는 게 있고 60% 우리가 보통 60% 공제를 많이 해줘요. 필요경비 그리고 거기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은 20%,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지급액은 15%, 복권, 승마, 투표권 등은 3억 이하 20%, 3억 초과는 30%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무조건 종합과세로 계약 해제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 뇌물. 여러분 뇌물 받아도 세금 내야 돼. 뇌물 받으면 어디 가요? 철로 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죠? 철로 세장으로 들어가잖아. 그거 종합신고해야 돼. 무조건 종합신고해서 세금도 내. 근데 이거 사람 안 밝히지 돈 받고도. 조건부 분리과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연 1,500만 원, 경비 80% 공제인 경우. 여러분 80% 공제하면 8이는 8, 5, 40, 1200이니까 300만 원 딱 나오거든. 연 750만 원이 80%면 경비 60% 공제. 6, 7, 2, 4, 12, 6, 5, 30 하니까 요게 계산해서 요거 60% 여기서 빼면 300만 원 되거든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선택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세부담 최소화가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지만 우리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돼. 그 다음에 연금 소득은 1,5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은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 복권당첨소득 이런 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이 되면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번에 손실이 났어. 그러면 그걸 2월 결손금이라 그러거든. 다음으로 넘어간다.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어요. 추계로 과세시는 공제 안 돼요. 세무서에서 추계로 야, 너 세금 얼마 내? 그럴 땐 공제 안 해줘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차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돼요. 이 부동산 임대는 불로소득이라요. 요 부동산 임대 볼 때 임대하다가 손해본 거는요. 다음 기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지 다른 거에서는 공제가 안 돼요. 뭐 배당 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근로소득 기타 소득 신고시 종교 종사자 2천만 원 이하는 총 수익금액의 80% 필요금이 공제 후 과세함. 추가분은 50%.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80%니까 8인 16, 1,6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 20%를 세금을 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주택 임대 간주 임대료 대상은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이 3억 이상인 자는 간주 임대료 냅니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 이자만큼은 네가 월세 받은 거다. 거기에 10% 내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고, 또 그 소득 간주 임대료는 이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고가주택 기준 시가 12억 초과 2주택제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초과자만 그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 아까 3억 이상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데 2억 이하는 간주임대료를 제외해요.